안녕하세요. 오늘은 색 보정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인물의 스킨톤을 잡을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스킨톤을 잡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의외로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스킨톤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는 DCT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적용을 시켜놨는데 일단은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이전에 이 이미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이제 제가 생각해낸 이미지는 아니고요. 지금 이 DCT를 만든 제작자분이 이 DCT를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과 함께 보여준 그런 이미지였는데 제 구독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이미지를 퓨전해서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퓨전해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일단 설명을 드리고 다시 DC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스코프에 벡터 스코프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선이 하나 있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색 보정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메뉴가 뜨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Show Skin Tone Indicator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꺼주면 이렇게 이제 안 보이게 돼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이쪽에 다시 Show Skin Tone Indicator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선 하나가 생겨요. 자,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가이드라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물의 스킨톤을 이 라인에 이렇게 일치시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물론 모든 인물의 스킨톤을 이쪽에 이렇게 배치시킬 필요는 없는데 표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와 연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래쪽에 텍스트를 써놨어요. 스킨톤이라고 적어놨고 플러스 레드 플러스 옐로우라고 적어놨습니다. 일단 말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표준으로 생각하는 스킨톤이 인디게이트에 위치한 그 스킨톤이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붉어진 걸 말하는 거고 그것보다 조금 노란색에 가까운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파워 윈도우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한번 좁혀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부분이 이쪽 벡터 스코프 상에서 스킨톤 인디게이터에 위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H 눌러서 이렇게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위치가 정확히 이 스킨톤 인디게이터에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옮겨주도록 할게요. 레드 쪽으로 이렇게 옮겨주게 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벗어나게 되죠. 레드 쪽으로. 자,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옮겨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스킨톤 인디게이터의 왼쪽으로 그러니까 옐로우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옮겨주면은 자, 여기가 이제 사람 피부의 스킨톤 표준이 되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시겠죠? 이 상태에서 노드 하나를 추가하고 DCTL 중에 이제 스킨톤을 분석해주는 DCTL을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시켜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색으로 표시가 돼요. 자, 일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홍색 그러니까 마젠타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고 그린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죠. 자, 이 색이 표현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은 스킨톤 인디게이터에 위치를 하게 되면은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 스킨톤 인디게이터를 기준으로 노란색에 가깝게 되면은 이렇게 그린색으로 표현이 되고 좀 레드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이렇게 마젠타색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걸 가지고 실제 인물이 있는 영상에 한번 가져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인물의 스킨톤을 분석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이제 윈도우를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윈도우를 만들고 뭐 이렇게 좁혀준 다음에 Shift H 눌러서 여기에서 이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두 배로 켜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 스킨톤 인디게이터 위치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좀 보다 정확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피부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지금 벡터스코프 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사람의 얼굴이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 오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빛이 반사되면서 하나의 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뺨을 보게 되면은 좀 붉은색에 가깝고요. 이마를 보게 되면은 조금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마만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벡터스코프를 보게 되면은 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스킨톤 인디게이터보다 약간 옐로우 쪽으로 이렇게 포지션이 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
만약에 이걸 좀 뺨 쪽으로 좀 옮겨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옮겨주면 지금 이 포지션이 스킨톤 인디케이터에 이제 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옮겨줌에 따라서 자, 이런 데를 만약에 체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죠. 사람의 얼굴이 평면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스킨톤을 파악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렵고요. 또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물의 스킨톤을 잡을 때 저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는데 이 DCT를 쓰면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하나 추가해 주고요. DCT를 적용해 주고 아까 적용했던 DCT를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적용을 해줬더니 이런 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이런 녹색 부분도 표현이 되고 있고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좀 어두운 부분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마젠타색이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어디라고요? 이 스코프상에서 스킨톤 인디게이터에 위치한 부분이 이 노란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노란색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조금 노란색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그린색으로 표현이 되고 레드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마젠타색으로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인물이 어때요? 이런 뺨 부분은 정확히 이제 스킨톤 위치에 부합을 하는 거고요. 이 녹색 부분은 지금 이 노란색 포인트보다 이 기준보다 조금 더 노란색 쪽으로 치우쳤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어두운 쪽에 마젠타색은 노란색 이 표준보다 조금 레드 쪽으로 치우쳤다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전 노드 하나 추가해 주고요. 이렇게 노드에다가 변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포인트 잡고요. 휴 잡고 자,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틀면 어때요? 이렇게 틀었더니 전부 다 무슨 색으로 변경이 됐죠? 자, 모든 부분이 거의 녹색으로 변경이 됐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기준으로 잡았던 것보다 조금 더 노란색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녹색으로 표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걸 끄게 되면 어때요? 이전보다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원래는 이런 컬러였는데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어때요? 이전보다 원래 이미지보다 어때요? 노란색으로 변경된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노란 톤이 좀 많이 돌죠. 자, 이번에는 다시 이렇게 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틀었더니 어떤가요? 지금 마젠타색이 굉장히 많아졌죠. 자, 그러면 이걸 끄고 보게 되면은 이전 이미지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죠. 어때요? 붉어진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DCT를 쓰게 되면은 인물이 가지고 있는 스킨톤을 시각적으로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단축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보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이미지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이미지는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덩케르크입니다. 지금 이 이미지를 이 제작자분도 활용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설명하실 때. 그래서 저도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설명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요. 저희가 만약에 이런 영상을 보정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 스킨톤을 다 일일이 보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인물의 스킨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물론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파악을 해서 사람의 스킨톤만 선택 영역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제 스코프상에서 파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좀 하다 보면 아마 아시겠지만 좀 어려워요. 손도 많이 가고 그렇다 보니까 좀 작업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좀 번거롭고 굉장히 귀찮고 정확성도 좀 떨어져요. 생각보다. 인물의 얼굴이 굉장히 많을 때 스킨톤을 잡는 게 생각보다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초기화 시켜주고요. 자, 이런 영상에다가도 DCT를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해주고 마찬가지로 적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인물이 이렇게 많은데 이 인물의 스킨톤을 시각적으로 한 번에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인물 중에 한 곳만 많이 틀어졌다고 한다면 시각적으로 바로 파악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바로 수정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좀 틀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이 스킨톤을 한 번에 시각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고 스킨톤이 이쪽 스킨톤 인디케이터에 오도록 저희가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스킨톤이 노란색 쪽에 가 있구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한 번에 알 수 있고 수정하는 시간도 단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영화나 어떤 뭐 미드가 되었건 어떤 영상물이 되었건 간에 그 영상물에서 인물의 스킨톤을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이제 저희가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바로 적용해 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바로 파악이 되는 거죠. 이런 영상도 예를 들면 똑같이 이렇게 적용시켜주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 번에 파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영상의 인물의 스킨톤을 어떻게 잡았는지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이쪽에 있는 메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킨톤 인디케이터는 이 범위를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잡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좁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보면 Show Deviations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슬라이더를 내려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스킨톤에서 이제 벗어난 곳을 표시해주는 기능을 이렇게 안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다시 슬라이더를 옮겨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주게 되면은 이 영역을 조금 더 좁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넓게 볼 수도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모노크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흑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출이나 컨트라스트를 잡을 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뉴트럴스 투 그린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스킨 톤을 꺼주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촬영장에 가게 되면은 촬영장마다 이제 조명의 색온도나 그런 게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때 이 그레이 카드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켜주게 되면은, 자, 지금 보시면 이 그레이 카드가 이런 식으로 녹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그레이 카드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안 되면은 이제 화이트 밸런스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일부러 한번 틀어보도록 할까요? 커브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일단 풀어주고 레드 값만 살짝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드 값을 살짝 올려주니까 지금 이렇게 표시가 안 되죠. 이렇게 내려서 맞춰주게 되면은 화이트 밸런스를 손쉽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볼 기능은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Exposure Heatmap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뭐냐면 영상이 이제 노출을 컬러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 주황색, 오렌지색으로 갈수록 노출이 좀 오버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블루 쪽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은 이제 노출이 부족한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커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브에서 이렇게 노출을 낮춰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컬러가 될수록 이제 노출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이제 노출 오버되는 부분을 손쉽게 이제 컬러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 자, 이 기능은요, 인물의 스킨톤의 노출을 결정할 때도 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클릭해주고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올리니까 얼굴 부분에 이런 식으로 레드 컬러, 오렌지 컬러가 보이게 되는 거죠. 노출이 좀 많이 오버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가장 적당한 값은 이제 노란색과 이 그레이색이 이제 적당한 비율로 있는 게 가장 이제 노출이 가장 좋은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낮춰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제 노출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굉장히 어두워졌죠? 다시 올려주면은 적당한 비율로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적정 노출로 되는 거고요. 반대로 또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노출을 좀 오버시키면은 노출이 많이 좀 오버가 되는 거를 바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물의 스킨톤을 보정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DCTL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DCTL에 이제 관련된 링크는 제가 본문에다가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